오늘 리버풀과 맨유의 경기가 이제 예상과 다르게 정말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맨유가 밀어붙이는 흐름까지 보여줬었던 경기였어요. 오늘 경기 아모린 감독이 경기 준비 자체를 굉장히 잘 해왔는데 일단 지난 경기들과는 약간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오늘 아모린 감독의 축구가 접근 방식을 약간 다르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모린 감독이 수비를 할 때 좌우 윙백들이 내려와서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앞쪽에 디알로라던가 브루 페르난데스 요 최전방 공격수 밑에 있는 선수들이 상대 수비 라인 쪽을 달려나가면서 좀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형 자체가 5명이 있고 앞쪽에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2명의 미드필더가 넓은 공간을 좀 커버를 해야 되는 이러한 수비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려앉을 때도 우가르테 마이누, 디알로, 호일룬, 브루 페르난데스 요 가운데에서의 그 수비 블럭을 좁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걸 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에 리버풀이 좌우 측면 공간을 잘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라, 각포가 있고요. 어쩔 때는 이제 메갈리스터와 디아스, 존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놀드까지 좀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로버트슨까지 좀 오버래핑을 올라오죠. 좌우 측면을 넓게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 리버풀의 공격을 막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맥과이어, 더리우트, 마즈라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달로 5명의 수비 라인에 오늘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디알로가 확실히 내려와서 4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듭니다. 5-4-1의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맨유의 최전방 공격수 밑에 있는 2명의 선수가 리버풀의 센터백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서 측면 수비를 좀 도와주는 형태를 갖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형태를 갖추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평소에는 브루 페르난데스와 디알로가 조금 더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리우트라던가 리산 마르티네스가 올라오면서 미드필더를 좀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올라와서 도와줄 때 요 간격에 공간이 좀 발생을 하죠. 근데 오늘 리버풀 같은 경우는 살라, 각포, 디아스, 존스 요 4명의 선수가 어떤 형태를 가져가냐면 각포가 측면에 있을 때 디아스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존스가 올라오면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를 해요. 이렇게 위치하는 이유는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학포와 살라에게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선수들이 찔러주는 패스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즘에 살라라던가 디아스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득점이 많은 이유가 저렇게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정말 잘 활용하는 선수 배치를 딱 해놓는데 오늘 맨유가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이제 디알로나 브루 페르난데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미드필더 라인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 공간이 발생하고 그러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나 더리우트가 올라오다가 살라라던가 학포에게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는 디알로와 브루 페르난데스가 확실히 내려가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더리우트가 올라올 일이 없게 내려앉은 수비에서 요 공간들을 확실하게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살라가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요 측면 공격수와 중앙 수비수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이런 이제 플랜을 오늘 아모린 감독이 수비적인 형태를 가지고 나올 때 굉장히 잘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냐? 예를 들면 평소에 맨유가 최근 경기들을 보면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 최전방 공격수 밑에 있는 이 2명의 선수들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상대의 센터백을 좀 앞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이 2명의 선수가 너무 넓은 공간을 커버하고 있는 이러한 수비 구조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맨유가 이런 형태를 가져갑니다. 5명의 수비 라인을 딱 만들어 놓고 앞쪽에 4명의 선수, 최전방에 1명의 선수 그러니까 요 최전방 공격수 밑에 있는 선수들이 내려가서 좌우 공간을 넓게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2명의 미드필더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게끔 그리고 센터백 라인에서 이 공간을 도와주기 위해 올라오지 않도록 수비 숫자를 좌우 측면에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강점이 있냐면 이 장면 보세요. 이 장면 보시면 이제 리버풀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요. 이 장면에서 살라가 측면 지역에 있고요. 가운데에서 커티스 존스가 올라가서 맨유의 3백 중에 한 명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앞쪽에서 디아스, 메갈리스터 이런 선수들이 뛰어나가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살라가 측면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뒤로 빠졌다가 다시금 뛰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장면에서 앞쪽에 있는 커티스 존스가 살짝 내려가니까 달로가 커티스 존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측면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완전히 내려가서 살라를 방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기본적으로 달로가 어느 정도 올라가도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뛰어 들어갈 때 가운데에 3명의 센터백이 있으니까 여기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요 가운데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장면에서 살라가 이 사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요 간격 자체가 굉장히 좁으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이 공간을 커버를 해요. 그래서 패스가 들어올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커버를 나갑니다. 커버를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뒤에 맥과이어와 더리우트가 있기 때문에 요 사이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는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뛰어 들어가는 살라에게 들어가는 볼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요 사이 공간에서 차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다른 장면 보면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달로가 살라가 볼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끌려 나갑니다. 그리고 이때 살라가 아놀드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달로가 뛰어나온 요 공간으로 뛰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놀드가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5명의 수비이기 때문에 달로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라가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오지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달려나가면서 요 공간을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살라가 뛰어 들어갈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요 공간을 커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오늘 저 5명의 수비 라인을 길게 늘어뜨려 놓으면서 기본적으로 저 5명의 수비 라인이 살라의 침투 혹은 학포의 침투, 이런 침투를 못하도록 방해를 잘 해줬다. 이게 일단은 뭐 수비적으로는 오늘 이 아모린 감독이 접근 방법 자체를 조금 더 이제 수비적으로 만들어 왔다는 게 잘 통했던 경기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기본적으로 맨유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패턴에 의해서 공격 찬스가 많이 나왔다는 게 일단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장면을 보시면 맨유가 공격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달로가 마이누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근데 마이누가 요 가운데 공간으로는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볼을 잡아서 다시금 백패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맨유의 경기에서 특히나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최근에 자주 봤던 장면이에요. 마이누가 여기서 백패스를 하는 순간 리버풀의 선수들이 라인을 올리면서 달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뒤쪽에서 다시금 앞쪽으로 넘어가는,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앞으로 패스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뒤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가장 큰 장점, 이 왼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볼을 잡을 때 리버풀 선수들이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 리버풀 선수들이 라인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리니까 올리는 순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뛰어나가는 호일룬을 향해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호일룬도 아주 영리했던 게 그냥 뛰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나오면서 요 공간을 노려요.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패스가 딱 떨어진 거죠. 근데 요 이제 오늘 상대를 끌어내고 뒷공간을 공략하는 요러한 그 형태의 공격에서 가장 공략 포인트가 됐던 위치가 누구냐? 바로 아놀드입니다. 오늘 이 아놀드가 수비적으로 사실은 매우 좋지 않은 경기를 펼쳤어요. 왜 그랬냐면 이 장면도 보시면 반다이크가 이제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느냐? 빨리 올라와라 손짓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놀드가 가장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맨유가 뒤로 볼을 돌리면 다 같이 올라와야 오프사이드 라인이 딱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놀드가 요 장면에서 늦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다이크가 이 멀리에서 빨리 올라와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호일룬이 이렇게 되면 코나테 뒤에 있는데 아놀드보다는 그렇게 뒤에 있지 않으니까 코나테의 눈을 속여서 뒤에서 살짝 들어갔다가 아놀드랑 동일선상에서 뛰어나가면 되거든요. 라인을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일룬이 뛰어갈 때 아놀드가 혼자서 라인을 못 맞추고 있죠. 그래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패스를 딱 찔러줄 때 요 공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맨유가 가지고 나왔던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의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찔러주는 패스, 요 패스가 맨체스터 더비 때 디알로가 넣었던 골과 굉장히 흡사하죠.
뒤로 볼을 돌리다가 상대가 올라올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패스 한 방, 이거거든요. 이 패스가 딱 들어가면서 호일룬이 완벽하게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론 득점이 안 됐지만 위협적인 슈팅까지는 성공을 시키는 장면이죠. 저게 오늘 이 아모림 감독의 공략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 아놀드의 위치가 공격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가운데로 좀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살라가 측면에 있고요. 디아스가 왼쪽으로 가면서 각포와 호흡을 맞추고 커티스 존스가 올라와서 이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아놀드가 존스가 좀 올라가니까 가운데로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코나테, 반다이크, 로버트슨 약간 3백처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놀드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커티스 존스가 내려올 때 아놀드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살라가 들어올 때 아놀드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놀드가 공격에 가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놀드가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수비로 돌아올 때 돌아오는 속도가 좀 늦으니까 요 공간을 계속 노렸어요. 브루 페데스가 올라가든 아니면 달로가 빨리 올라가든. 그래서 오늘 유달리 코나테의 요 커버 장면이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아놀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백을 만들면 코나테가 오른쪽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역할을 맡지만 오늘 너무 아놀드가 내려오는 속도가 늦어서 경기의 기록을 보면요, 오늘 코나테가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수비적인 플레이를 했습니다. 클리어링 횟수 경기 전체 1위, 슛을 블락한 횟수 경기 전체 1위, 인터셉트 횟수 경기 전체 1위예요. 코나테의 이렇게 수치가, 수비적인 수치가 왜 높게 나오냐? 아놀드가 올라간 그 공간 맨유가 노렸고 아놀드가 너무 늦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경기 보면, 그러니까 아모린 감독이 준비해온 게 그래도 매우 명확했어요. 이 장면도 보세요. 맨유가 여기서 후방에서 볼을 돌립니다. 돌리니까 리버풀 선수들이 달려 나오고 있죠. 달려 나올 때 순간적으로 측면에 있었던 디알로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디알로에게 패스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놀드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상황이에요. 코나테와 아놀드 요 두 선수의 사이가 좀 벌어져 있죠. 요 사이가. 근데 이때 디알로가 가운데에서 볼을 잡아서 돌아서는 순간 아놀드와 코나테의 요 사이 공간으로 달로가 뒤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요 공간이 완전히 열렸어요. 그리고 호일룬이 의도적으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코나테를 가운데로 쏠리게끔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아놀드의 공간을 노린 거거든요. 그래서 디알로가 요 공간으로 패스를 딱 찔러주면서 좋은 침투가 나오고 요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가 있죠. 달로가 아니라 이 브루 페르난데스인데요. 브루 페르난데스가 뛰어 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쓰게 됩니다. 아놀드가 내려오는 속도가 지금 굉장히 늦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브루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아서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결정적인 크로스를 시도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다른 장면도 봐도 이 장면도 이번에도 맨유가 후방에서 볼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의 수비가 살짝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여기서 달로가 아놀드를 바라보고 뒷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놀드가 달로가 뛰어가는데 달로의 움직임을 놓쳤어요. 동일선상에서 뛰는데.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달로를 향해서 브루 페르난데스가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래서 패스 한 번에 순간적으로 달로가 뛰어들어갈 때 아놀드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국엔 코나테가 따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코나테가 계속 커버를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코나테가 따라갈 수 없는 상황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크로스, 디알로가 달려들면서 머리에 볼을 맞추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 머리에 잘못 맞춰서 뒤로 헤더가 되긴 했지만 이런 장면이 오늘 반복해서 나왔다는 건 분명히 오늘 이 맨유의 공략 루트, 달로와 브루 페르난데스가 있는 왼쪽 라인, 그러니까 리버풀의 오른쪽 라인을 공략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보세요. 여기서 달로가 볼을 잡습니다. 경기장을 넓게 쓰죠, 맨유가. 그리고 아놀드가 약간 끌려 나와요. 근데 여기서 코나테와 아놀드의 거리가 좀 멀고 이 가운데 공간으로 흐라번베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을 이제 좁혀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운데 있는 브루 페르난데스가 의도적으로 살짝 뒤로 빠집니다. 빠져서 흐라번베르를 본인에게 끌어당겨요. 그러면 요 공간이 나오니까 이 공간으로 달로와 아놀드의 1대1이 나오는 거죠. 1대1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1대1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달로가 치고 달립니다. 아놀드의 수비적인 게 좀 부족하니까 여기서 그냥 단순히 치고 달려요. 이 장면 보면 흐라번베르가 브루 페르난데스에게 끌려가 있죠. 끌려가는 동안 요 공간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달로의 움직임을 아놀드가 제대로 못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달로가 측면 공간을 무너뜨린 다음에 크로스가 올라오는 이런 장면이었죠. 다른 장면도 보면 이거는 이제 오나나가 골킥을 한번 그냥 뻥 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코나테와 호일룬의 경합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코나테가 이제 아무래도 부상에서 복귀하는 복귀전이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컨디션도 이제 경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고 체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경기 감각도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호일룬이 코나테에게 제공권을 이겨서 떨어뜨려 줬는데, 여기서도 보세요. 아놀드가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달로를 순간적으로 놓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떨어지는 볼을 달로가 달려가면서 가져가죠. 아놀드가 또 뒤늦게 뒤에서 쫓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코나테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아놀드까지 늦어서 반다이크가 반대편에 있다가 이 공간 달려와요. 물론 이 결정적인 순간에 반다이크가 달려와서 달로를 막아내는 데 성공을 하긴 했지만 계속 똑같은 장면이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 아놀드 쪽을 맨유가 끌어당겼다가 공략을 한다. 이게 이제 오늘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재밌었던 건 뭐냐면, 맨유의 또 다른 포인트는 공격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이 맨유가 3백을 쓸 때 아쉬웠던 건 뭐냐면, 3백의 왼쪽과 오른쪽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더리우트가 3백을 쓰면 이 달로와 마즈라이도 올라가고 메이누와 우가르테도 좀 앞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3명의 수비수가 뒤에 있는 건 그렇게 효율적이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볼을 뺏겼을 때, 특히나 맨유가 공격을 하다가 볼을 뺏겼을 때는 마이누와 우가르테 2명의 선수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더리우트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앞쪽에서 선수를 늘려줘야 이 앞 공간에서의 선수 숫자가 늘어나고 전방 압박이 되죠. 근데 이 역할을 오늘 특히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아무래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저돌적인 수비에 장점이 있는 선수고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계속 비슷한 장면들이 나와요. 이 장면 보면 전반전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여기서 맨유의 미드필더 라인이 우가르테와 마이누고 순간적으로 이제 브루 페르난데스가 약간 앞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요 뒷공간이 생기게 되니까 리버풀이 요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쪽에 있었던 커티스 존스가 볼을 받으러 내려올 때 뒤쪽에 있었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과감하게 달려들고 있죠. 그래서 요 공간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달려와서 미드필더 싸움을 도와줘요. 앞쪽에서 이 전방 압박을 도와주는 움직임, 매우 저돌적이죠. 그래서 오늘 리버풀이 볼을 걷어냈을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달려나와서 여기서 이제 볼을 끊어주니까 오늘 리버풀의 역습을 맨유가 그렇게까지 많이 허용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버풀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피드가 빠른 공격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슬롯 감독 체제에서 역습이 정말 기계적으로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살라, 디아스, 학포, 소보슬라이, 커티스 존스, 메갈리스터. 그런데 여기서 아예 그 앞쪽 공간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이 공간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득점으로도 연결됩니다. 이 장면이었죠. 아놀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아놀드의 장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요 전술적인 포인트 두 가지가 이제 섞이는 건데, 아놀드가 볼을 걷어냈어요. 걷어냈는데 이때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살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살라가 내려와서 받을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달려들면서 여기서 볼을 끊어요. 심지어 볼을 끊은 다음에 본인이 직접 드리블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블을 하다가 측면에 있는 브루 페르난데스에게 보내주고요. 본인은 가운데로 뛰어요. 올라온 김에. 그리고 이제 가운데로 뛰면 아무래도 리버풀의 수비수들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브루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은 다음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달려나가면서 리버풀의 수비를 좀 뒤로 물러나게끔 만드니까 가운데로 접고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생겼죠. 그리고 여기서 브루 페르난데스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보면요, 아놀드가 분명히 이제 로버트슨, 반다이크, 코나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놀드가 본인의 있어야 되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이 전 장면에서 아놀드가 브루 페르난데스를 막다가 브루 페르난데스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끌려 나왔다가 이도저도 아닌 위치 선정을 해요. 만약에 브루 페르난데스를 끝까지 따라가던가 아니면 끝까지 따라가지 않을 거면 본인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 보면 브루 페르난데스가 접고 들어가는데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위치하고 있을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요 사이 공간에 있는 거죠. 아까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이때 브루 페르난데스가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산드로 마티네스가 좋은 공간에서 볼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아주 좋은 킥, 이 왼발 킥으로 득점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 장면도 보면 결국엔 아놀드가 못 따라오니까 코나테가 열심히 따라가서 태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코나테가 수비적으로 계속 이제 무언가 수치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저런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면 이제 아모린 감독이 저 아놀드 위치의 공략을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코나테가 경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맨유가 득점을 할 때 보면 이제 아까 제공권 싸움에서 지는 모습도 보여드렸었는데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뭐냐? 측면에서 뛰어들어가는 호일룬에게 한 번의 롱패스를 뿌려줬어요. 근데 여기서 코나테가 호일룬을 향하는 볼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나테가 살짝 나오면서 끊으니까 아놀드가 나름대로 가운데로 좀 들어가주고 있어요. 근데 요것도 약간은 좀 어색했죠. 아놀드가 어정쩡하게 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코나테가 그러면 측면 공간을 이제 커버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브루 페르난데스가 요 코나테와 아놀드의 호흡이 약간 미스매치가 생기니까 코나테가 측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놀드가 측면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루 페르난데스가 또 그 틈을 보고 뛰어들어가는 가르나초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르나초가 돌파를 시도를 하죠. 그 다음에서 이제 가르나초가 크로스를 올릴 때 코나테가 이제 아무래도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나오는 경기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르나초를 못 따라갔고 이때 호일룬의 움직임, 요게 중요한 거죠. 호일룬이 뛰어 들어가면서 반다이크와 아놀드를 모두 다 본인에게 쏠리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측면에 있었던 디알로가 요 가운데로 뛰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르나초가 크로스가 올라가는데 아놀드의 수비도 문제지만 로버트슨이 요즘에 또 수비가 약간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알로에게 제대로 못 붙었어요. 그 디알로가 가르나초의 컵백을 받아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 기본적으로 이 아모린 감독의 노림수 리버풀을 끌어냈을 때 끌어내는 순간 공략하는 그 공간, 어떤 공간을 노렸냐? 아놀드의 빈 공간을 노렸다. 다만 오늘 이제 분명히 맨유가 경기를 잘했는데 약간은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3백을 만들 때 더리우트에 대한 고민이 아마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달려 나오면서 뭐 수비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달로나 마즈라이처럼 좌우 윙백이 올라갔을 때 이 공간을 이제 커버하는 역할을 3백의 왼쪽과 오른쪽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수비수인 반면 더리우트는 공간을 넓게 커버하는 운동 능력을 기반으로 커버하는 스타일의 수비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요 더리우트 쪽에서 좀 문제가 자주 생겨요. 이게 이제 그 아모린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경기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 요게 이제 이렇게 3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즈라위, 더리우트, 에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더리우트가 이 경기는 가운데 있었죠. 근데 여기서 마즈라이가 올라가서 이제 미드필더 라인을 도와주니까 3백이니까요. 아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처럼 올라가니까 요 사이 공간, 윙백과 더리우트의 요 사이 공간을 더리우트가 좀 커버를 해야 되는 장면이었죠. 근데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측면 공간에서 상대 공격수가 볼을 몰고 들어가는데 디알로가 윙백이니까 좀 내려왔거든요. 근데 더리우트가 그 넓은 공간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공격수가 접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공격수가 실제로 접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접고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더리우트가 끌려나가고 에반스도 끌려나갈 때 공격수가 뒤로 빠집니다. 오히려 이걸 역이용해서. 그래서 이 공간으로 스루 패스. 여기서 이스타운의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나와요. 근데 오늘 경기도 보면 이제 이렇게 커버를 좀 약간은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에서 학포가 측면에 있었고 달로가 약간 끌려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달로가 끌려 나가는 순간 뒷공간으로 학포가 뜁니다. 그리고 뛰어 들어가는 학포에게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패스가 딱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그 측면 공간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가장 왼쪽에 있었던 선수와 더리우트의 요 사이 공간으로 패스가 딱 들어오니까 더리우트가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더리우트가 뛰어나가는 게 약간 늦었어요. 그래서 학포가 달려가면서 볼을 받을 때 더리우트가 달려나가는데 학포가 순간적으로 슈팅을 하려고 하니까 더리우트가 약간 무리하게 몸을 날립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더리우트가 이제 본인이 커버하는 게 약간 늦는 것 같으니까 학포의 크로스가 못 올라오게끔 몸을 날린 거죠. 그런데 학포가 이것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더리우트가 슬라이딩을 할 때 잘 접은 다음에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서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더리우트가 이렇게 공간을 커버하는 데에는 3백에서 과연 어울리는 선수인가? 라는 걸 오늘 경기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 이제 아모린 감독이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뭐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장면도 보여드리면 이 장면은 마즈라이가 측면으로 이제 뉴캐슬전인데 고든이 달려나가니까 끌려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3백이거든요. 오늘 3백과 똑같죠. 더리우트, 맥과이어, 리산마. 근데 여기서 마즈라이가 끌려나가면 이 공간을 어느 정도는 가운데 있는 더리우트가 커버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고든이 볼을 잡았을 때, 마즈라이가 끌려 나왔을 때 이 공간을 더리우트가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넓으니까 이 사이 공간이 고든이 편안하게 접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접고 들어와서 이 공간까지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더리우트가 여기서 움직이질 않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모린 감독이 오늘 경기 이제 경기의 접근 방식, 본인들이 추구하는 공격 방식대로 득점도 만들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약간의 이제 고민거리는 더리우트가 이제 3백에서 오늘 결정적인 실수들을 좀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장면도 있었던 거죠.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맥알리스터가 머리에 볼을 맞췄는데 그 순간 더리우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아주 어색한 장면이었죠. 자연스러운 동작이 아니라 너무 이제 티가 나게 손이 또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한 치명적인 미스를 오늘 더리우트가 2번 했는데 결국에 그러니까 맨유가 최근에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공격에서 찬스가 많이 나오는데 득점을 못하고 수비에서는 본인들이 리드를 하고 있을 때 너무나 허무하게 실점을 해요. 근데 오늘 경기는 그래도 이제 득점이 어느 정도 됐지만 실점이 너무 허무하게 나오면서 분명히 경기를 그래도 잘 해놓고 2대2 동점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리버풀의 찬스가 당연히 맨유보다는 좀 더 많은 편에 속했지만 그래도 경기 전에 리버풀과 맨유의 이런 전력 차이, 최근의 흐름의 차이, 압도적으로 이제 리버풀이 우세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런 이제 예상을 그래도 잘 아모린 감독이 그리고 맨유 선수들이 준비를 잘 해와서 이제 오늘 이 라이벌전 노스웨스트 더비를 잘 풀어나갔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